과일식을 2달 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갑상선 1.5cm가 0.7cm로 줄어들었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이 떨어졌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사과에 숨어있는 놀라운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나 과일은 디저트용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제로 활용을 할 때 사과 한 개 속에는 놀라운 치유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프루테리언이 뭐예요? 과일식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견과류만 먹는 사람들을 이제 프루테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프루테리언은 아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과일하고 견과류만 먹어도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요즘에 신종어가 생겼어요. 프루테리언. 과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식물은 사람들이 약용식물만 찾고 비싼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식용식물입니다. 약용식물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다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식용식물은 독성이 없어요. 특별히 독성이 없는 식물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그것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과를 중심으로 과일을 치료제에 활용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One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이게 서양 속담이에요. 1일 사과 하나면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사과가 치유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과를 치유제로 활용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다른 음식과 같이 섞지 않고 한 가지만 먹을 때는 과일 속의 영양분을 90%로 흡수합니다. 어떤 학자는 과일의 영양성분과 사람의 인체의 구성성분이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일 속에는 사람이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90% 이상 흡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날 음식을 먹으면 한 30% 정도 소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식으로 먹으면 그거보다 더 흡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독으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은 것은 과일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과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자의 치유식으로 활용을 할 때는 최고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파이토케미칼은 제7의 영양소다 얘기를 합니다. 식물의 면역력, 식물의 생명력을 사람은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일 속에는 가장 우수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일은 파이토케미칼의 보고입니다. 또 각종 조사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최상의 음식이 과일하고 채소예요. 그 과일과 채소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과일이 생존율을 높이는데 제일 최상의 음식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 UCL 연구팀이 저널에 발표한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연구팀은 65,226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사망률을 얼만큼 감소시켰는가를 봤더니 1일 56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42%가 감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과일 시간 할 때 과일을 몇 그램 먹습니까? 한 600g, 혹은 600g 이상을 먹죠. 그런데 그게 또 사망률을 42%나 감소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400에서 560g 정도 섭취를 하는 사람은 사망률이 36%나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있고 1일 240에서 400g의 섭취를 했을 때는 사망률이 29%나 감소시킨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생존율을 높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좋은 식품이 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과일은 그렇게 흡수가 잘 되는가? 이 과일의 주성분은 수분이에요. 수분은 흡수 잘 됩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수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단당류가 가장 많은데 이 단당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흡수하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빠릅니다. 또 과일 속에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효소, 파이토케미컬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환자분들의 특징은 해독력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해독은요, 아무것도 안 먹을 때 해독이 잘 될까요? 아니면 적당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요소 이런 거를 넣어줄 때 해독이 잘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예, 후자라는 확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간이 해독을 하는데 적당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효소가 꼭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는 우리 소화기가 지쳐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해독을 잘 하지 못하는데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과일을 먹으면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바로 간으로 이 영양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효소가 해독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소화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의 회복은 소화기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면역력의 7, 80%를 우리 소화기의 점막 조직이 좌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화기의 점막 조직을 회복시키는, 면역계를 회복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속을 비워주는 거예요. 속을 계속 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복기는 늘려주고 우리 점막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는 속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 점막 조직의 회복은 또 면역계의 회복은 최대한 빨리 해주고 우리 소화기를 쉬게 해주면서 면역력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과일식이에요. 과일은 쉽게 소화시키고 소화가 가장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치유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먹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과일은 디저트로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라? 단독에 먹어라. 단독에. 공복에 먹는 거죠. 단독에 먹어라. 과일은 사실 식사 후에 먹어야 됩니까? 식사 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사 전에 먹어야 돼요. 왜 식사 전에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 단당류는 위장에서 흡수가 될까요? 소장에서 흡수가 될까요? 네,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과일을 먹으면 2, 30분 위장에 머물다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쫙 되면서 90분이면 소화 흡수가 다 끝나요. 그런데 다른 음식하고 같이 먹어요. 그럼 그 속에는 이제 단백질도 있고 지방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고 시간이 여러 시간 걸려요. 그런데 과일은 단당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얘가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다른 음식 성분하고 이렇게 섞여서 거기에서 발효가 돼서 독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이 사과는 소화의 분비를 자극시켜 주기 때문에 좋아요. 아침 공복에 먹을 때는 아침 공복에는 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사과를 저녁에 실온에다가 꺼내 놨다가 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식전에 먹으면 또 좋은 게 과일 속에 있는 펙틴, 셀룰로스, 유기산 이런 것들이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그뿐만 아니라 장의 유익균 수를 늘려줘요. 그러니까 세균 지수는 올려주고 유익균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로운 균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양 흡수도 도와주고 또 장 건강에 좋고 또 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는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한 100g 정도 먹는 것이 좋아요. 영양학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일을 한 번 먹을 때 100g이 좋은데 이 식전에 한 100g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이제 단독으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가 너무 오랜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신에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만 먹을 때는 200g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녁 과일식 할 때는 200g을 먹는데 저녁만 과일식을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뇨 환우분들이 참 많이 오시고 또 며칠 전에는 할머니 한 분이 자기는 수년 동안 당이 2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 당 때문에 자꾸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당이 떨어지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이제 실장님이 저녁을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이 떨어졌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황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황 선생님은 10년 동안 당이 2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까, 황 선생님? 예. 그런데 우리 황 선생님이 3일째 되는 날 당을 체크를 해보니까 식후 혈당이 135가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당뇨약은 다 끊었습니다. 예.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과일식을 당뇨의 치료제로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잘 배우셔서 이걸 잘 자기한테 맞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과일식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온전한 과일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과일만 200g, 그것도 한 종류 200g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단독으로 먹을 때는 영양흡수를 90% 정도 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3일 이렇게 과일식을 하고 이걸 2주만 해보면 여러분의 영양 밀도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죠? 떨어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테스트를 해보지만 이런 식생활이 오히려 영양 밀도를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뼈 밀도를 높여서 뼈에서 생산되는 백혈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암이 남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면서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이 과일이 치료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복에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소화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 소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일의 진짜 효과는 뭐냐면 공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뇨 걸린 사람들이 공복 시간을 자꾸 늘려주면 뭐가 증대됩니까? 인슐린 민감성이 증대돼요. 그 다음에 대사 기능이 낮아서 소화 흡수율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되는 그런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음식을 조금만 먹는데도 계속 과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과일식을 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쉽게 연소시켜 주도록 하는 게 이제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복 효과 때 또 거둘 수 있는 게 해독 효과예요. 해독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공복이 된 다음부터 해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8시간 지나야 해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레한드레 융거라는 사람이 식후 8시간이 지나야 해독 시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적어도 8시간 지난 다음에 4시간 이상 해독을 해야 해독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알레한드레 융거가 얘기를 했죠. 과일 속에는 칼륨이 있어요. 이 칼륨은 이제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칼륨은요, 이 세포 속에서 세포 독성을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펌핑 작용을 해요. 세포 펌핑 작용을 하는 데서 칼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과일식을 하고 있을 때 해독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 또 여러 항산화 효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암세포의 생육을 저하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이 퀘르세틴은 폐 건강에 좋습니다. 천식, 폐렴, 기침 이런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가 참 좋아요. 타이 볼링거의 자연치유 백과에 보면 사과는 8대 항암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8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자연치유 백과에 나와 있어요. 사과 껍질 속에 우르술산이 있는데 이 우르술산은 칼로리 소모를 증대시켜줘요.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사과를 껍질째 자꾸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과를 껍질을 까고 먹는 게 좋아요?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껍질째. 사과는 숟가루 물속에나 혹은 이제 밀가루를 푸른 그 물속에 두거나 아니면 요즘에요. 농약하고 세균을 함께 멸균시키는 그런 소독기가 나왔어요. 이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같은 이 항산화제, 특별히 과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알록달록, 그죠? 이 사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갛고 노랗고 이제 이런 색색의 과일들이 많죠. 이런 색소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제가 당뇨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또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플라보노이드가 이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과 속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지만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이 과일식을 한 2주만 하시면 벌써 피부가 이게 윤기가 생겨요. 그죠? 피부가 촉촉해지고 윤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활력이 증가가 됩니다. 이 그림은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해독식을, 과일 해독식을 계속 따라 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
이 과일식을 따라 하시면서 저에게 자기 질병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왔어요.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2021년 5월 7일에 갑상선 암이 있었고 림프에게 전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은 갑상선 암이 1.5cm였는데 7월 24일에는 이 갑상선 암 1.5cm가 0.7cm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분이 동일한 분이에요. 근데 이 과일식을 하기 전에는 목이 짧게 보이죠.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과일식을 2달 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두툼하던 이 목에 이렇게 지방질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지니까 이분이 이렇게 아가씨 쪽에 이 기목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셀프 촬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잠시 왔다가 가셨는데 그 여자분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사진하고 한 달 뒤에 혹은 이제 2달 뒤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은요, 제가 몰라본 분이 계셔요. 그것도 단 2주 만에. 아니, 어떤 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는데 많이 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폐암 4기였거든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얼굴이 진짜 3분의 2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사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이분 얼굴을 몰라봤어요.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S라인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체중이 똑같은데 허리가 줄어.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체중을 달아보면 똑같은데 허리가 줄었대요. 허리가 줄어들고요. 라인이 생겼대요. 사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인이 됩니다. 과일이 이제 이런 효과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일을 치료제로 사용할 때, 특별히 해독제로서 사용할 때 해독이 될 뿐만 아니라 해독과 영양의 균형을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